안녕하세요. 1타 ERP 정보관리사 2급 김지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회계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6에서 82쪽의 내용입니다. 이론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회계의 기초 개념, 2번 회계 공준 및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3번 재무제표, 4번 회계의 순환, 5번 회계 정보의 계정별 처리, 이렇게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장들은 2, 3, 5장입니다. 2, 3, 5장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장, 회계의 기초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회계의 정의입니다. 교재 56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에 밑줄 하도록 합니다.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시스템에 의하여 식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 라는 것이 회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냐 라고 보니 지금 교재에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정부기관, 종업원, 일반 대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이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회계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기입니다. 부기는 장부 기록의 준말로서 기업 실체의 경제적 사상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기록, 분류, 요약하여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상에 표시하는 일련의 기술적이고 반복적인 회계 절차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부기는 장부 기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복식부기 제도입니다. 이는 최근에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모든 거래를 대차로 이준 기록한다는 것이 회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회계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복식부기 제도, 복식부기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 반대가 단식부기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3절 회계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가 그 보고 대상이 되고 외부 정보 이용자라 함은 보통 채권자와 그리고 투자자 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그 목적으로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와 그 다음에 수탁 책임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형태는 우리가 일정해야 하므로 재무제표의 형태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시기 역시 정기적, 일률적으로 1년 단위 혹은 반기 단위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가 되는 것이 관리회계라는 것, 그리고 재무회계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의 주체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제
회계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세금으로 재정 수입을 결정하는 정부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맞습니다. 정부 이외에도 채권자, 투자자, 경영자, 종업원, 기타 소비자 등등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전문 기술인이 회계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잘못 설명한 것은 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벤처 기업인에게는 기술과 제품의 품질만 좋으면 성공하지만 조직의 몸을 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회계적 대답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본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회계 처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회계적 대답, 이 품질만이라는 단어 체크하면서 이게 오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2장 회계 공준 및 질적 특성입니다. 회계의 기본 과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실체의 과정입니다. 기업이 실체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속기업의 과정입니다. 이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근거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 영위한다는 전제하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입니다. 이는 발생주의에 채택 근거하여 기업 실체는 일정 단위로 분할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회계 기간이라고 하며 정해져 있다. 기간별로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해당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면서 첫 번째 이해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능성은 측정된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차적인 질적 특성으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존재를 하는데 목적 적합성은 이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측가치는 예측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 미리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가치는 당초 기대치, 그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됨으로써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인해주는 절차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회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적식성 잘 보도록 합니다. 이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차적 특성 두 번째인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과 검증 가능성, 중립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표현한다 라고 하면 표현의 충실성이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검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A, B, C라는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측정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 중립성은 미리 의도된 결과에 편향된 정보를 표시하여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중립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요소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비교 가능성입니다. 비교 가능성은 교재 62쪽 지금 기간별 계속성, 기업 간 통일성,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도 이제 내년과 올해 그리고 작년이 있으면 이 기간별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간별 보고입니다. 그리고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다면 이 둘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비용 효익의 균형입니다. 이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회계 정보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진행에 따라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회계 담당자는 회계 정보 산출에 드는 비용과 그것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효익을 비교해서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효과가 보통 커야겠죠. 효익을 이제 비용을 잘 따져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중요성입니다. 이는 질적, 양적 중요성으로 대별이 될 수 있는데 중요성이 큰 정보에 대해서는 공인된 회계 원칙을 적용해서 엄격히 받아야 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기업이 임의로 통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7번째, 질적 특성 간의 균형, 상충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차적인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이제 예측 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적시성으로 나눠져 있고, 신뢰성의 경우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마지막으로 중립성이었죠.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서 이 둘을 비교하도록 합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답을 고르는 문제가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면서 이 균형을 잘 비교해 가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적 적합성에 따른 것은 자산평가 방법에서 공정가액법, 시가법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적시성 여기에 들어가겠죠. 시장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신뢰성. 자, 항상 검증 가능하고 표현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원가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인식 방법 역시 적시성에 따라서 진행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신뢰성. 자, 항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므로 완성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신뢰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손익 인식 방법은 발생주의,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하게 해줘야 하므로 현금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 적합성은 언제든지 중간 보고서, 분기, 반기 이런 식으로 정보 보고 시점이 되지만 신뢰성은 맨 마지막에 연차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보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면서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번째, 9번째 보수주의와 발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주의란 어떤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저가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재고자산 이제 평가 손실, 감모 손실 이 부분을 배우게 될 텐데 이는 이제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째는 발생 기준입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하며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현금주의는 이와 반대가 된다. 라는 거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4쪽에 단원별 실전평가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역사적 원가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의 기본 전제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혹은 기본 전제가 총 3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실체의 가정, 두 번째는 계속 기업의 가정, 세 번째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그렇다면 정답은 어떤 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 지금 계속주의만이 기본 전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역사적 원가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이제 계속주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문제 풀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제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는 이제 제약 조건이 아니라 질적 특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1차적 질적 특성으로 이제 같이 있는 것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교적 저렴한 전화기, 선풍기 등을 비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이유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중요성이란 2가지 이상의 회계 처리가 가능한 경우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보를 의미하며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자, 실질 우선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비교적 저렴한 이러한 것들을 비품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그 중요성에 따라서 다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때 미치는 효과를 잘못 설명한 것은 입니다. 타사는 동종 기계에 대해서 이제 10년의 내용 연수를 가지게 되지만 우리는 기계 내용 연수를 6년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비교 가능성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기계의 중고 처분가가 타사보다 높다면 고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자, 이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간별로 비교 가능해야 기간별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처분한 금액과 그리고 이를 구매한 그 금액이 있어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지 다른 회사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